2차 시간이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친환경 소비 생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친환경 생활이라는 게, 소비 생활이라는 게 지구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활이라는 게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거나 또 적게 주는 소비 형태로서 물이나 전기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저탄소 친환경 생활이라는 게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탄소 발자국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생활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는 상업활동을 하면서 교통을 하면서도 이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소비 문화를 확산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서 꾸준히 말씀드릴 내용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하나씩 정리해서 보자는데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비 생활의 사례인데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제철 음식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철 농산물을 구입해서 이용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야 직접 조리를 하거나 요리하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옛날에 엄마 아빠들 보면은 무슨 조기가 나오면 조기를 한 박스 두 박스 구입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이것을 1년 내내 조금씩 꺼내 먹는다든지, 또 김장도 식구가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처럼 몇 통씩 해서 배출을 예를 들면 5포기 또는 10포기가 적다 하는데도 100포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대량으로 김치 냉장고를 한 대 내지 두 대 구입해서 그걸 그렇게 보관한다든지, 이런 그 저장하는 이런 것들, 과거에 우리가 냉장고가 없다든지 또는 제철 식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맞는 이야기지만은,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트에 가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형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컬 푸드, 지역 농산품 구입하는 건 당연히 수송이라든지 이런데 탄소 발자국을 줄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제품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등급도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친환경 마크가 있는지도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생활의 사례라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이제 주로 외출할 때라든지 겨울철은 옷맵시 내복을 입는다든지, 여름철은 쿨맵시 짧은 팔이라든지 간편한 옷, 시원한 옷을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높은 가전제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 등급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기를 얼마만큼 소비를 하는지, 온실가스 CO2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이게 이제 모든 전자제품에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급인지 아니 5등급인지 1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만 뽑아도 여러분들 탄소 그 배출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고,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샤워를 10분 이내에 한다든지, 장바구니 사용, 대중교통 이용, 가까운 거리는 4층 이하는 걷기, 합성세제 줄이기, 이먼지 사용,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쿨맵시, 온맵시 받아서 사용하는 거, 플러그 뽑기, 계단 이용,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장바구니 사용, 그 다음에 쿨맵시 입기, 이게 우리가 한 번씩 다 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 방안의 하나로서 냉방과 관련돼서 에어컨 사용 시간을 1시간 줄이면 탄소 배출이 13.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냉방 온도를 2도 정도 높이면 또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도 주기적으로 바꾸면 이거는 이제 공기도 좋아지고 또는 그 에너지 소모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에어컨도 사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여름철에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휴가 갈 때는 이 필요 없는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짐을 자동차에 싣고 다니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경제 속도를 준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리병 이런 거 분리배출 이런 것들도 휴가철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물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한다든지 머그컵 사용하면은 탄소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3. 그 다음에 샤워 시간 줄이기, 그 다음에 빨래는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건조기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생활은 실내 생활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자연 건조 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절수기기 사용, 절수기기는 이제 대부분 제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면 탄소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건물을 짓지는 않지만 친환경 건축,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학과 학생이 이것에 대한 리포트도 낸 바가 있지만은 이 제로에너지가 앞으로는 이제 의무화됩니다. 2021년 금년도에는 공공기관이 의무화됐고 2023년 4년쯤 되면은 일반 건물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제로에너지 빌딩을 짓도록 돼 있어요. 이게 녹색 건축 인증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패시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과거에 패시브 건물이라고 하는데 패시브는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을 이게 벽체의 단열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액티브라고 그래요. 액티브.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직접 건물을 지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액티브, 그 다음에 한번 들어온 에너지를 공기순환 방법을 통해서 잘 보존하고 또 단열 성능을 강화해서 패시브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제로에너지 빌딩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앞으로 집을 지을 때는 이런 개념하에 집을 지어야 된다. 꼭 이런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대형 건물들은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한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 플라스틱을 줄인다든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은 결국은 탄소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어 뉴질랜드 항공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쿠키로 만든 커피잔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 호텔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친환경적이죠. 뭐 이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
또 경관과 어울리게 이런 여러 가지 꽃들을 이것들도 전부 이제 탄소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관과 어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품들, 그 생수병을 종이팩으로 사용한다든지 요즘 이제 종이팩 생수병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욕실용품을 이렇게 종이라든지 또 이렇게 지역 농산품을 공급한다든지 플라스틱 열쇠보다는 이렇게 나무로 된 열쇠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어떤 욕실용품들을 다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호텔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런 노력도 필요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부에서는 식재료를 생산하는 것부터 판매, 그 다음에 조리, 소비 전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기구가 해보면 앞에서 제가 음식물 패턴에 대해서 폐기물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약 35%가 버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식품의 35%가 소모가 안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농업용수가 우리가 4분의 1을 버려지는 그 식재료를 이해해서 재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먹지 못할 음식을 만드는데 노동력, 에너지 낭비,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세계 온실가스의 8%가 소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수분을 줄이고 부피를 줄이고 그다음 불필요한 이런 것들의 배출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보기 전에 필요한 물품을 좀 품목을 메모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가공 깔끔히 손질이 된 식품을 구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장본 후에 바로 어떤 손질을 한다든지 재료를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식사량에 맞춰서 요리를 한다든지 적정량만 요리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짜투리 식재료를 적정하게 활용한다든지 물기 제거하고 배출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한다 하는 내용들이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 하는 것도 제가 강의 소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그림이 이걸 좀 네. 그래서 친환경적 도로 건설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자연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뭐 굉장히 울창한 식생이 있는 이걸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친환경적으로 어떤 이용하다 탄소 배출이 적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터널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주변 경관과 맞는 교량을 이용 이건 뭐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구불구불한다든지 올라갈까 내려갔다 하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는 자연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제 생태 터널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입니다. 그래서 토목학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축구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어느 축구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축구장을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축구장을 만들고 또 축구장에 사용하는 각종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내용들도 이용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허브라든지 이런 식재료, 바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 리사이클링 의류를 재사용하는 문제들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소비할
경우는 그린카드를 이용해 보는 거죠.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할 때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런 그린카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린카드의 주요 혜택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돼요.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또는 유통 친환경 제품을 이용한다든지 국립공원 휴양림 이럴 때 이것도 무료 입장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마크가 이용되는 것들, 이런 탄소 전략 마크라든지 탄소 발자국 마크라든지 이런 마크를 우리가 이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찍이 92년도부터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죠. 환경 마크에는 GR 마크, Good Recycled 해가지고 우수한 재활용품 제품의 선별해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 표시인데 제품의 생산, 소비 이런 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하는 것이고, 앞에서 이미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마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마크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생태계와 환경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매장 지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건데요. 환경 친화적 시설로 설치가 됐는지, 그렇게 매장 운영하는지, 또 기준하게 또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제도예요. 이런 매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우리가 직접 이제 지구와 나를 살리는 친환경 생활에 이렇게 챌린지, 여기 챌린지 20일인데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실천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하는 그런 녹색 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이죠. 또 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창원은 누비자, 대전은 타슈, 순천은 온누리, 서울은 따릉이 이렇게 각 도시마다, 광주에도 이제 있죠. 광주는 타슈 같은데요. 확실히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자전거, 최근에는 카카오톡에도 자전거 서비스를 하고 있죠.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는 공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 실천하기, 여름철에 쿨 매시 입기이죠. 쿨과 매피를 합성어이죠. 헤어스타일을 시원하고 멋지게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넥타이 차지 않죠, 당연히.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월 달부터, 요즘은 거의 사계절 넥타이를 다 매지 않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특별히 어떤 의전이 필요할 때 넥타이를 많이 매죠. 넥타이를 매면 그만큼 덥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타이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제도적으로 노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셔츠를 이렇게 세련되게, 가능하면 슈트를 여름철에는 안 입고 이렇게 셔츠 차림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바지도 너무 꼭 조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한 바지를 입게 한다든지, 소재도 시원한 소재, 신발도 쿨맵시 어울리는 이런 신발을 신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소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겨울철에 가까워지니까 옷맵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복을 입자는 거죠. 내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장갑이나 모조, 목도리 이런 것을 해서 열 손실을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체감 온도가 2도씩 높아지니까 당연히 실내 온도도 2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높게 하는 거고, 겨울철에는 이제 낮게 하는 거죠. 2도씨 정도. 이것이 여기 지구온난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영수증, 여러분들은 거의 요즘 전자영수증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저같이 플라스틱 그 신용카드 이용하면 꼭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 이제 발행하기 전에 영수증 주지 마세요 하는데, 자동적으로 배출돼서 본인들이 보관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탄소 배출, 전기 배출, 또 그 영수증 매체가 나중에 이제 제가 포미아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물발자국 줄이는 습관 같은 경우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품 생산할 때, 폐기할 때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죽옷이라든지 이런데 소비가 많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전략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 가이드인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 어떤 곳에 위치를 할 것인가. 아무래도 남쪽이나 동쪽에 창문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냉장고는 서늘한 것, 벽으로부터 5cm 정도 떼어놔야 된다는 것이고, 냉장고 문이 잘 닫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된다. 문 열 때마다 30% 정도 찬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용기는 투명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 휴가철에는 냉장고를 최대한 비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물을 받아서 씻고 식기세척기하는 기름기 같은 걸 미리 휴지로 닦아내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할 때는 자주 열이 손실되지 않도록 열어보지 말고요. 하구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고 작은 크기의 용기를 사용하고 평평한 바닥의 용기를 사용하고 미리 해동하고, 뭐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정리하는 계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냉장고에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붙여놓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검은 봉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검은 봉지를 사용하면 내용이 뭔지 몰라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보관했다가 나중에 이제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게 되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은 봉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투명 용기 또는 투명 비닐, 그래서 라벨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구입해, 이 식재료 이름은 뭐고 언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 하는 라벨링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싼 가게 대량 구매하기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버리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꼭 대량 구입하는 게 살 때는 경제적이지만 제때 소비를 못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고요. 투명한 용기에 진공 포장을 하고, 냉장고 문 쪽에는 양념류, 음료 보관을 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도 잘, 야채는 아래쪽에, 육류는 또 어느 쪽에 이렇게 잘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티지 삽을 이용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류를 재활용한다, 바꿔 입는다 하는 것이, 빌려 입는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점차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옷장에도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바지 한 장을 만들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가? 약 3,78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33.4kg이나 배출이 돼요.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패션 산업이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이 10%를 차지해요. 이것이 국제항공편, 그 다음에 이 해운, 그러니까 배로 운송하는 이 교통수단을 합친 것보다도 더 의류 산업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 데도 이런 빈티지 사업을 이용하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9가지 방법들로 특히 패션 쪽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로 중고 의류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527파운드의 탄소 배출을 할 수 있고, 아까 건조기 사용보다는 공기 중에 자연 건조하는 것이 좋고요.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활용하자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생산되는 그런 브랜드를 이용하자 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산 옷은 적어도 12번 이상 착용을 하자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옷장을 열어보면 계속 입는 옷만 있고 안 입는 옷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는 더우물로도 세탁을 해야 되겠지만 찬물로 세탁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배송 시 빠른 배송보다는 보통 배송을 이용하는 게 에너지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수선해서 옷을 입어보자. 드라이 클리닝은 필요할 때만. 그 다음에 특별한 옷. 예를 들면 뭐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지자체에서 옷을 빌려주는 게 꽤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이럴 때 그 옷이라든지 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빌려서 입는 것도 꼭 필요할 필요가 있다. 또 옷장 속에 탄소 발자국 지우기로 우리가 온라인 쇼핑 이용하는 게 훨씬 매장보다는 좀 유리하다 하는 것이고, 중고 의료 제품은 새 옷보다 탄소 발자국 60에서 70% 감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옷을 사지 않고 수선해 입으면 탄소 발자국 25% 정도 감소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의류 산업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플로깅이라는 게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 플로깅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봐야, 챌린지 해봐라는 이야기인데,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환경보호 챌린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앱들도 꽤 있어요, 요즘. 그래서 어떤 그 지자체나 단체에서는 이렇게 그 쓰레기 봉지를,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으니 주변에서 꽤 볼 수 있어요. 플로깅이라는 것은 이삭을 줍는다 뜻의 스페인어 플로카업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고요. 조깅 두 가지가 합쳐서 플로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북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요즘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자체의 구청 같은 데서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권장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웨스트는 0을 의미하는 제로와 쓰레기를 의미하는 웨스트가 합쳐져서 쓰레기 없는 삶을 의미한다 이거죠. 요즘은 이제 이런 쪽에 도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세계적인 움직임이고, 단순히 모든 쓰레기를 줄이자보다는 우리 생활에 실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가방에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생수 대신에 물을 끓여 먹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샴푸나 비누바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텀블러 사용한다든지, 비닐봉지 랩 대신에 반찬통을 활용한다든지,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 웨스트의 어떤 개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플라스틱 플릿 체인지인데, 이게 텀블러에 대한 내용이죠. 일회용컵 보증제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잘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다시 테이크아웃 컵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든지, 또 종이컵은 모든 식당에 사용 금지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할 겁니다. 지금은 뭐 장례식장 이런 데 이제 상당히 많은 일회용 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한국 전체적으로 비닐봉지가 2017년도인데 불구하고 235억 개, 그 다음에 1인당 약 460개, 페트병이 49억 개, 플라스틱 컵이 33억 개의 폐기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앞으로 규제가 될 예정이다.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생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라벨을 떼내고 이렇게 배출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배출한 것보다는 이렇게 투명하게 배출되는 사람들이 분리배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투명하게 잘 배출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배출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 한 사람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렇게 이 지구가 편안해질 수 있고 이걸 분리수거하는 분들도 편안해지고 그 사이에 에너지가 절약되고 탄소가 적게 배출된다는 것이죠. 분리배출은 이런 표시제도가 있어요. 이런 캔유는 이렇게 사용되고 노란색은 보시면 노란색은 페트병, 캔유는 회색, 종이류, 검정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특별히 정부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그 가능한 것들은 의무 대상 포장재를 분리 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만든 거예요. 특히 여기에는 뭐 거의 뭐 지금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이유로는 우리가 생활피금을 처리하는데 재활용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매립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매립하게 되면 종이는 한 5개월이면 다 썩지만은 스티로폼 같은 경우 500년이 걸리고 칫솔도 100년이 걸려요.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용기 500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류세라는 지구의 지질 시대가 바꿔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그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변동에 비해서 이 생활 폐기물 처리 비용은 훨씬 더 높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을 20% 줄이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17만 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그 탄소 중립, 탄소를 배출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 우리가 분리배출할 때 핵심은 잘 비우고 헹구고 분리배출하고 섞이지 않도록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배출해야만이 배출된 폐기물을 잘 수거를 해서 재생 기술을 해서 재료를 만들면 그 재료에 아이디어를 위해서 디자인을 입히면은 이렇게 새로운 가방, 쇼핑백, 뭐 각종 진열대, 가구류, 의자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래요.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는 자원순환이라고 그러고 그런 경제를 우리는 순환경제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채취 생산해 소비하고 버리면 끝났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선형경제 구조라고 그러는데 폐기하는 것들을 다시 수집해서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다시 생산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순환형 경제라고 해서 순환경제라고 합니다. Circular Econom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는 순환 경제가 이제 앞으로 현재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황님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탈리아에서 면담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교황님께서 현재 상태로 지구를 우리가 수탈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힘의 구조, 지배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오렌지처럼 계속 쥐어짜 갖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이렇게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 피해는 코로나19보다 더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청년 환경운동가도 기후변화 막는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주라. 신은 언제나 용서하고 인간은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용서하는 게 없다. 한번 변하면 뭐 엄청난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지금도 세계 각국이 폭염, 폭설, 냉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홍수 피해를 입고 있죠. 우리가 지구를 파괴한다면 그 대가는 굉장히 추악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차 1차시, 2차시는 우리 친환경 생활의 소비의 필요성, 그 다음에 소비의 사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시에는 이 나돈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